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지난번에 1시간 수업을 했었어요. 어디까지 했었나요, 지은? 본교재를 펴보세요. 본교재를 펴보시면 뭔가 이렇게 막 써있죠? 써있고 뭐 저거 해가지고 제곱근이 뭐다? 라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좀 했었는데 기억들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느냐면은 29번까지 했던 것 같은 느낌이 28번까지 했었나요? 28번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를 했었니? 하면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제곱근이란 이거죠. 이거요. 요 기호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인데 보통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제곱근이라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 더 많이 얘기하기는 그냥 루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숫자가 2가 써 있다.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제곱근 2라고도 읽기도 하고 루트 2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읽는 거 조금만 더 해보면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읽는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마치 한자의 흑토자처럼 생겼지만 토 루트 2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 자 살짝 웃어줘.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읽고 이렇게 쓰면 이거는 숫자를 한 개 쓴 게 아니야. 한 개 쓴 게 아니고 두 개의 숫자를 쓴 거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도 숫자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두 개를 다 쓴 것과 똑같은 효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숫자 두 개야 이건. 그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쨌는데요. 이 플러스 루트 2라는 녀석을 하나 이렇게 딱 루트 2가 있다고 하면 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었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었죠?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숫자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는구나 라는 그게 이제 정의였어요. 제곱근의 정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 뭐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를 배웠고요.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무슨 수 해서 정수라든지 유리수, 무리수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류도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루트를 사용하는 수는 모두 다 무슨 수에 속하게 되냐면 무리수에 속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오늘 문제 풀면서 그거 볼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 2, 즉 2의 제곱근을 물어본다면 2의 제곱근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값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나요? 양수 2라는 녀석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개수는 몇 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왠지 처음 듣는다는 이런 표정인데 자, 요거를 보면 좀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0의 제곱근은 그러면 몇 개? 제곱해서 0이 나오는 수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0밖에 없잖아. 0을 제곱해야 0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0밖에 없고 따라서 한 개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즉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없다. 0개. 즉 양수면 그것의 제곱근은 2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뭐 루트 2든 루트 3이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가 나올 것이고 0의 제곱근은 1개인데 음수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도 전부 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제곱근 구하기,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 나타내기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은 요거 할 줄 알면 돼. 뭐 루트 4는 얼마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니? 그렇지. 2. 루트 4는 2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 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하나 더 알아요. 마이너스 2도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루트 4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는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사실은 생략이 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웬만큼 수학 계산할 때 생략돼 있으면 그냥 플러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까지 이제 복습해놓고
복습해놓고 계속해서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볼래니까 한 가지만 더 해야겠네. 미안해.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자. 뭐냐면 루트 안에 그러면은 아까 4라고 하는 게 2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써줄 수도 있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4라는 녀석을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야. 4하고 2의 제곱은 같은 거지. 2 곱하기 2가 4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곱꼴로 나타내 주게 되면 비로소 루트하고 이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없애면서 그 안에 있는 숫자가 쏙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루트 4가 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루트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요 값, 지금 2라고 써 있는 이 값은 항상 뭐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해. 요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4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6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없다. 따라서 루트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그런 거는 없다고. 항상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걔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만 아마 오늘 한 15번 정도 들어야지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대들은. 자, 그 정도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28번까지 풀었다고 하니 그러면 29번부터 한번 같이 차근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9번부터 37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더 할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시죠.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이제 8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되게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들 아주 쉽게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29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29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자,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훅 들죠? 괜찮아요. 우리 너무 쫄지 말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a,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9 a 제곱 루트 마이너스 9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지금 여기 꼴을 보아하니 전부 다 루트 안에 제곱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루트 기호를 다 없애고 계산해 주세요 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언뜻 얘기를 하기를 이 루트 기호랑 제곱이랑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기억나죠? 근데 그게 나올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이 제곱 안에 있던 숫자, 지금 여기 보면 마이너스 a라든지 마이너스 9b라든지 이런 숫자들의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를 한번 꼭 확인을 해봐라 라고 했었어. 왜 확인을 하느냐? 얘가 0보다 컸다면 그대로 루트랑 제곱만 딱 없애고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값이 나오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라는 것의 부호가 0보다 작은 음수였다면 얘가 항상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지.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줘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a의 값이 음수라면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함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a 값이 뭐 0보다 크다는 겨 작다는 겨 이렇게 보려니까 조건을 이런 형태로 줘놨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줘놨고, 일단 앞에 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요, a-b가 0보다 작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b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겨봐봐. 옮겨보면은, 옮긴다는 거는 부호를 바꾸면서 넘어가게 되겠죠. 부호를 바꾸면서 넘어가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마이너스 b를 넘긴 거야, 오른쪽으로. 그래서 a가 b보다 작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두 수의 부호는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학교에서 배웠지. 서로 부호가 다르면 두 수를 곱하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잖아.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다는 얘기야. 그래,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그 중에서도 A가 B보다 작으니까 A는 그러면 부호가 반드시 무엇? 마이너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B는 반드시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흐름 알겠죠?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고 B는 플러스구나 라고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알아냈으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의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A가 0보다 작아. 그런데 그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였다고. 그러면 걔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안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가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A라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49A 제곱이라는 녀석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가 나올 때 루트랑 제곱이라는 것만 없애려고 보니까 이 49라는 애가 약간 뻘쭘하게 있더라 이거지. 왜? 이 49A 제곱이라는 건 사실 7A를 제곱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49A 제곱이 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괄호로 해서 전체를 묶어서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그래야 루트하고 이쪽에 전체를 묶은 거의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이 7A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 거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7A라는 녀석이 그냥 나올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지는 부호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 A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7A의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숫자 7만 곱해줬어.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지? 그대로 마이너스겠지. A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일단 그대로 살려주고 이 7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7A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49A 제곱이었는데 왜 갑자기 7A 얘기했죠? 7A의 제곱이 49A 제곱이기 때문에 7A 부분만 이렇게 부호 생각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B라는 녀석 전체의 제곱꼴로 이미 정리가 돼 있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녀석이니까 루트하고 제곱을 쓱쓱 없애주면 될 텐데 이것의 부호만 확인해 주면 되겠다. B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9B는 어떻게?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이제쯤이면 한번 대답해 줄 때도 된 것 같은데. 예훈. 자, B가 0보다 커요. 근데 그 B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했어.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치? B는 0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9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거를 부호를 바꿔주라고. 마이너스 9B에 마이너스를 또 붙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만 나오면 되겠네. B제곱이니까 B가 나올 것인데 B가 플러스라고 했었죠.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여기다 써주고 그냥 요거는 B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는 거지. 끝났어. 이제 동류한끼리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해주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A면 플러스 7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9B,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9B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A 플러스 8B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과정은 어렵지만 답은 간단하네. 그치? 그래서 거기다가 6A 플러스 8B예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되니? 요게 제곱근 단원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요 안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데 그 제곱 안쪽에 있는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 판단하는 거. 그거 판단해서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부호 바꿔서 나온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영아 힘내 화이팅. 자 30번 30번은 제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니까 31번은 그대들이 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30번은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30번에 보니까 문제가 x의 범위를 주었네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이 나와 있는데 그나마 좀 식이 좀 간단한 편인 것 같아. x-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얘를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보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고 루트랑 제곱을 없애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루트가 전혀 없는 꼴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요 안에 것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x-5라는 항이 있는데 x의 값의 범위가 어떠니? -2에서 5 사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 방법에 해당하는 x값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를 고르는 거야.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자, 지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봐. 그래요. 자, x가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다 숫자를 하나 뽑아놓고 실제로 여기다가 x값에다가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을 때 그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x에다 -1을 넣으면 x-5의 값은 마이너스네. 음수네. 그치? -6이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나올 때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는데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 이거 마이너스면 이렇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값. 아까 x가 -1이라 그랬지? -1을 쏙 넣어보니까 -1 플러스 2에서 그냥 플러스 1이잖아. 0보다 크다는 거죠. 이게. 0보다 크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요거 자체가 그대로 나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는 살려주고 얘가 나올 때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계산만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전개를 했죠. 전개를 했고 결과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이죠. 할만함? 여기서 아까 거랑 똑같아.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만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비슷한 유형이니까 31번을 한번 그대들이 풀어봅니다. 그대들이 풀고 다 풀었으면 손을 한번 쏙 이렇게 들면 가서 답을 확인해 드릴게. 아닌데. 아닌데. 차근히 한번 풀어봐봐. 그 안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자, 나온 사람. 아까보다 더 많이 이상한 데로 가버렸는 걸. 그렇지. 아, 훌륭해. 자, 왜 날 보고 있어? 날 보고 있으면 안 되니? 풀었어? 아닌데. 그게 있잖아. x가 특별한 값을 이렇게 아까 여기 뭐 마음속에 x는 -1을 넣었다고 해서 요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다 x에다 -1을 넣는 거 아니야. 아니고 그냥 여기 생각했던 거는 요 안에 부호만 판단하기 위해서 쓴 것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값 계산하는데 요거 이렇게 해놓고 x에다 -1 넣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한 느낌이라서 한번 얘기해봤어. 자, 다 푼 용자가 한 명만 더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우야, 나왔니? 그래. 하는 중. 지은. 그래.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봐. 아하, 조금씩 뭐가 차이가 나는구만. 왜? 하다가 질 한 거임? 부호가 중요한데. 자, 여러분 부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시죠? 그러면 한 번 더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문제는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요거 또 아까 거랑 유형 자체는 되게 비슷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면서 확실하게 틀렸어요. 자, 자 보면 이 중에서 x가 0에서부터 3 사이라고 했으니까 또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 이렇게 뽑겠죠. 뽑아서 뭐를 뽑아도 상관없어. 상관없고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숫자 안 뽑아도 대충 감이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숫자를 생각해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뭐 x는 2 정도라고 한번 뽑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요 안에 3-x, x-3, -x-3의 부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자, 3-x라는 녀석의 부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x에다 2를 넣어봐. 2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3 빼기 2니까 1이잖아. 플러스지. 그럼 여기다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요 값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네. 그치? 2 빼기 3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야 라고 써놓고 잘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 x에다가 2를 넣으면 저 값은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좋아. 부호는 다 알았어. 부호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x는 2라는 녀석을 고마워. 수고했어.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 봐. 이제 더 이상 문제 푸는데 필요 없어. x는 2라는 녀석은 지워버리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루트를 벗겨봅시다. 루트하고 제곱하고 날리면서 요게 원래 플러스였으니까 3-x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것이야. 됐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나 써주고 x-3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서 x-3이라는 녀석을 불러오도록 합시다. 불러왔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연결돼 있네.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데리고 나와주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만 주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나올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 근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 번거롭죠? 그냥 요거 두 개를 플러스로 바꿔줍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나올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부호 한 번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플러스 x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나올 때 부호를 바꾸니까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 나왔어. 이제 동료끼리 계산만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애주고 3이랑 마이너스 3 없애주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x 플러스 3밖에 없군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제일 처음에 저 그렇게 풀었잖아요. 너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랬어요. 자, x 플러스 3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야? 그냥 범위를 이용해서 요 안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생각을 해서 나올 때 이거 부호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이상하게 쌤 칠판에 풀 때는 이해가 잘 되는데 왜 제가 풀기만 하면은 이렇게 부호가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대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32번을 연습 문제로 다시 써보자. 후후후. 그러니까 결국 a-b의 부호랑 b-1의 부호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좋아, 훌륭해.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이 친구 뭐 엄청 많이 풀어놨구만. 이거 틀림. 아님. 아니고 지금까지 푼 거 중에 34분만 다시 보면 되겠네. 여기 안에 써있는 숫자 보이니? A가 0보다 크다는 부분? 쌤 너무해요. 아까는 문자 하나만 해가지고 그 문자의 범위가 다 있더니 갑자기 문자가 2개가 됐잖아요. 라고 해서 그래도 한번 고민 한번 해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왜 나만 보고 있는 거임?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거임?
나왔어? 그래. 얼마나 나왔니? 그래. 훌륭해. 답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군요. 지우, 나왔님? 몇 번? 4번은 아닌데. 자, 예훈. 풀었나? 몇 번 나왔어요? 5번. 그래. 자,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봅시다. 32번. 이번에는 부호를 A가 0보다 크다, 그리고 B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줬어. 그 상태에서 루트 안에 A-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루트 B-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보니까 A-B의 부호, 그리고 B-1의 부호가 뭔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 상황에서 A-B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봅시다. A는 플러스라 그랬어. 얘는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끼리 더했으니까 얘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호는 플러스다라고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되니? 요거 플러스고, 그 다음에 B-1이라고 했는데 B 자체가 이미 음수란 말이야. 음수인데 거기서 또 1을 빼버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요거 두 개 찾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인 거지. 그러고 나서는 얘가 플러스였어? 그래, 그러면 A-B라고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그리고 뒤에는 뭐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었겠지만 이만큼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나오자. 마이너스 B-1이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A-B 마이너스 B 플러스 1 해가지고 A-2B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유형을 하고 있어요. 그 루트 안에, 제곱 안에 있는 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 판단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33번은 두둥. 이제는 딱 요게 x가 4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x-2라는 녀석은 부호가 무엇? 바로바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죠. x가 4보다 커. 그러면 x-2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4-x라고 하는 녀석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2가 그대로 나오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4-x라고 나오고 그게 바로 12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 정도 속도로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요 연습하다 보면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거. 처음에야 잘 안 되니까 이제 천천히 하지만서도. 자, 그래서 요거 마저 계산해 보면 x-2 마이너스 4 플러스 x는 12가 되고 2x 마이너스 6이 12가 되니 2x는 18이고 6을 넘겼으니까 18이 되겠죠? 그래서 x는 9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하, 저도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네. 자, 34번. 그대들의 명예회복용 문제가 온 것 같아. 풀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나옴? 아닌데? 부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호 판단하는 문제야. 그치? A가 B보다 크고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래요. 예훈? 나왔나? 어휴, 여기 너무 뜨끈뜨끈하네. 예훈아, 나왔니? 안 나옴? 일단 A하고 B의 부호는 나왔어? A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A 플러스 B는? 그래,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래요.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 왜 이게 플러스야? B가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벗기기만 하면 되겠네. 근호를. A가 B보다 크고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B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보면 지우야, 답은 뭐 나오니? 3A까지 좋았는데 마이너스 2B는 없어지는구나. 자, 한번 부호를 한번 차근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보면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걸로 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하고 B는 서로 부호가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A가 더 크다는 걸로 봐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구나.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마이너스 2A라는 값은 A 자체가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이만큼은 마이너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B는 아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에서 B 마이너스인 거를 또 빼.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플러스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요거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 부분이에요. 핵심이고, 판단을 했었으니까, 자, 마이너스가 되면 얘가 나오려면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A라는 거, 요게 원래인데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B 해가지고 나오면 되고, B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절대값 푸는 거랑 똑같아. 절대값 푸는 거랑 루트하고 제곱하고 없애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플러스였으니까 고맙네.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A면 그냥 플러스 2A가 될 것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플러스 B로 해주고, 플러스 A 마이너스 B 해주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남는 거는 3A만 남더라 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음악이 막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실제로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너 뭐 이 핸드폰에서 음악 나오는 거 아님? 창밖에서 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35번 35, 36, 37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들이 이어집니다. 피로감이 마구마구 쌓이죠? 아직은 괜찮나? 아직 괜찮으면, 자, 35번을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이야말로 진짜로 A, B, C 값을 하나씩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조건대로 하자면 뭐 A는 3, B는 2, C는 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부호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냥 막바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풀어봤니? 풀어보셨나요? (35번) 자, A가 B보다 크고 C보다 크고 0보다 크다. 요거일 때 루트 A-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C의 제곱 플러스 루트 C-A의 제곱. 요거를 간단하게 하시랍니다. 그래요? 요거 부호 뭔가요? 풀고 있는 중이야? 미안하다. 지은, 이 페이지 다 풀었나? 35번은 맞고 아닌데 37번이 아닌걸? 그대는 3번, 2번. 깜짝이야. 안녕. 여기 있다. 너희 자리다. 자리가 하나밖에 없을세. 풀었음?
훌륭해. 자, 치지 마. 앵글이 또 이상한 데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저걸 돌려놓으면 내가 찍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구나. 이거 돌아가냐 이거? 나 갑자기 신문물을 접한 듯한 느낌이. 안 돌아가네. 돌아간다. 좋아. 훌륭해, 훌륭해.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겠네요. 안녕. 좋아.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신문물을 만난 듯한 느낌. 자, 35번. 얘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C1, B2, A3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해주면 편해요. 나중 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A 빼기 B를 하니까 3 빼기 2면 1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B 마이너스 C도 어떻게? 플러스네. 그치? 쉽게 판단이 되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 1 빼기 3? 그건 마이너스네. 값은 중요하지 않아. 부호만 쓰는 거야. 부호만 쓰고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 이제 풀어보자. 루트랑 제곱 없어지고 A-B 그대로 나오고, 여기도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로 연결하되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온 거고 B-C는 그대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이만큼이 마이너스니까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하나 붙여서 나오지 뭐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A-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요거 계산하는 거에서 부호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괄호 있는 것들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A는 2A,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B, C는 얘랑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결과는 2A 마이너스 2B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훌륭해. 자, 훌륭해. 자, 이제 36번, 37번밖에 안 남았는데 봅시다. 36번에 A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뭐 x에다가 한 마이너스 2 정도를 넣고 부호를 판단해 주면 되겠지. x에 마이너스 2를 넣고 부호를 판단해 보면 앞에 거는 부호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지우.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상태에서 앞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그 x 플러스 1이라는 값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빈 공간이 없어. 자, 풀어주게 되면은 그렇게 방금 얘기한 거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생각해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앞에 거는 나올 것이고, 뒤에 건 플러스니까 연결을 할 때 그대로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와주면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해서 얘랑 없어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2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을 한 거죠. 맞는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럼 뭐 한 0 정도를 넣어서 부호를 한번 판단해 주면 되겠지. 0을 넣어서 부호를 판단해 주니까 앞에 거는 플러스, 뒤에 거는 플러스. 둘 다 플러스네. 그치? x에다 0을 넣고 부호 판단하면 돼. 그랬더니 얘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그대로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계산해보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짱짱 없어지고 2x가 나오네요. 이렇게 니은 같은 경우에 2x로 된다. 니은도 맞는 말이야. 자, 디귿은 x가 1보다 크면 앞에 거는 플러스인데 뒤에 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부호를 아예 그냥 바꿔버리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니? 2가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x랑 마이너스 x 없어지고 1 두 개 더하니까 2가 나와야 되는데, 디귿에는 a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내가 이거 그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카메라를 안 봐주는 거야. 카메라를 안 봐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다 보니까 카메라도 안 보고 수업하는 찐따 같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와 함께 이렇게 좀 친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면 저 양반 도대체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뭐. 자, 마지막 35. 이거 상난이도 문제래. 상난이도지만 이미 그대들 푼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답은 확인해봤어. 답은 확인해봤고 37번은 우리 그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번에는 A가 0에서부터 1 사이래요. 왜 묻는 거지? 이게 제 운동이에요. 무릎. 요새 도가니가 좀 안 좋아서. 자, 37번에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이씨, 죄송합니다. 벨소리로 돼 있었네. 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요거를 간단하게 해보시래요. 그러면 이제는 A에다가 뭘 넣고 싶은가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A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나만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A 값이 범위가 이렇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 A에다 한 2분의 1 정도 한번 넣어볼까? 그렇게 해서 부호를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부호를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더하기 2가 될 것이야. 어쨌든 플러스라는 얘기고,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주영아, 맞지? 그치? 그래, 그러면 그대로 또 똑같이 해줍니다. A 플러스 A분의 1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던 것만 플러스로 바꿔주자. 그래서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 쫙 풀어보니까 A분의 1이랑 마이너스 A분의 1이 사라지고 2의 2가 나오겠군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상난이도지? 왜 상난이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자, 지금까지 거의 한 30분 동안 문제 푼 게 뭐였냐 하면요, 루트하고 제곱하고 같이 있을 때 두 개가 사라지면서 무슨 값이 나오느냐, 부호 판단하는 거, 요만큼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용해서 부호 판단해서 나오는 거,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수업을 시작한 지 무려 45분이나 지났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8페이지부터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하게 될 건데,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 몇 페이지까지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목표는 13페이지까지 나가는 것인데 안 되면 적어도 11페이지 설명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쉬지 말고, 지금 저 시계로 35분이니까 시계로 봤을 때 43분부터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부호 판단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유형 10번이라 그래서 거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루트 a 곱하기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 구하기 라고 했는데, 아까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의 숫자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요 안에 있던 게 쏙 튀어나왔었잖아.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a 곱하기 x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 숫자 두 개를 곱한 거란 말이지. 숫자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곱한 결과값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냐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2 곱하기 3의 제곱 전체 괄호 묶어서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여기 바깥에 있는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게 쏙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a 곱하기 x의 결과값이 뭐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는 숫자다. 그러면 얘는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루트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요 안에 있는 거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전부 다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붙어있는 그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x, a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다른 말로 하면 루트를 없앨 수 있으려면 일단 거기 있는 a라는 녀석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쭉 나오겠지. 쭉 나오고 이 상태에서 요만큼이 a라고 해보자고. 요걸 a를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한 게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x를 해가지고 숫자를 하나 곱해가지고 요걸 루트를 없앨 수 있게 하려면 x는 최소한 뭘 가져야 되는가 라는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야. 그러면 뭘 가지면 될까? 방금 얘기한 걸로 봐서는 2, 3, 5가 각각 지수가 짝수면 된다라는 얘기잖아. 짝수면 되기 위해서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x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곱해주는 순간 요거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바깥에 루트가 있는 거니까 이 루트랑 여기 있는 2라는 걸 싹싹싹 다 없애면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연수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대표 문제에 루트 180a가 루트 180 곱하기 a 한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루트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해줘요.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게 돼요. 쌤 빠르시네요. 그래요. 해봤어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의 형태인 것이지. 그러니까 a는 뭐 하나만 곱해지면 얘가 전부 다 지수가 짝수가 되니 5지. 5. 그래서 제일 작은 a 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거는 a는 5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거대한 의문, a 값이 5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야. a 값이 다른 것도 많이 곱해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곱해주면 그게 계속 되느냐, a가 5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들도 전부 다 지수가 짝수면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곱해지더라도 루트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a라고 얘기를 한 게 이런 것들을 의도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a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곱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친? 야, 끊어. 자, 루트 x분의 a,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x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는 여기다 곱해가지고 추가를 해줘가지고 짝수가 되는 걸 만들어줬었어. 근데 이번에는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a라는 녀석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쭉 뭐가 나오겠죠? 거기 중에서 짝수가 아닌 녀석을 없애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까랑 똑같은 예라고 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어 있고 밑에 x로 나눠가지고 지수가 짝수인 것만 남겨두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x에다가 5가 들어가면 얘랑 없어지면서 루트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소인수 분해하는 거.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지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어요. 그게 유형 11번이고 그럼 유형 11번의 대표 문제 루트 28, x분의 28 루트 x분의 28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28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7로 소인수 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2는 바람직해. 짝수승이잖아. 2의 제곱이니까 짝수승이지. 근데 7이라는 녀석을 없애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그럼 x는 7이면 되겠네. 슉슉 없어지면 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값이 얼마가 되냐? 루트랑 2랑 없어지고 2라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7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것이죠. 아까 거보다 훨씬 쉽지? 부호 판단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는 것보다는 쉽잖아. 소인수 분해하는 게.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유형 12번 계속해서 뭐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수에다가 더하기를 한대. 아까는 곱하기랑 나누기를 했었지. 이번에는 더하기를 한번 해보자. 루트 a 플러스 x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약간 그 제곱 하는 값을 조금 외우고 있어야 돼. 그때 9구단은 다 알고 있죠? 9단까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은 얼마? 그렇지. 기억나니? 여기 적어줬던 거 11부터 20까지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요거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해. 무슨 얘기냐면은 자 대표 문제 하나만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자 13 플러스 x 해가지고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x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수의 제곱을 해서 제일 가까운 수가 뭘까? 4의 제곱인 16이라는 것이야. 아, 13 플러스 x가 16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거꾸로 x는 3이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것이야. 요거 16이라는 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요 근처에서 요거보다 큰 수 중에서 다른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수. 그게 바로 16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유형 13번은 무슨 소리를 할지 대충 감이 잡힐 거야. 이번에는 a-x래. 그렇지? a-x 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값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16-x 해가지고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요 중에서 16보다 이제 작은 수 중에서 어떤 수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수는 9죠. 제일 가까이 있는 수가. 따라서 x는 7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고요. 어이 뭐 이런 게 진짜로 나온단 말입니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연습만 쓱쓱쓱 해보면 되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38번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3시 50분이지? 3시 50분인데 우리의 수업은 4시 반까지예요. 4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았군요. 그래서 일단 38번부터 41번까지 4개를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제가 푸는 거 한번 좀 이렇게 쭉 보고 다닐게요. 나영, 이제 슬슬 한번 교재를 펴보지. 어디 있냐? 밖에 있지. 이 친구 수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자, 여기 있다네. 어때? 147 뭘로 나눠요? 147 소인수 분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힌트 하나 줄게. 3의 배수야. 야, 3학년 때 첫 단원이 이렇게 정말 쉬운 거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쉬운 거 하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거죠. 나영, 9페이지야. 펴보도록 하세요. 응? 나왔어, 예훈? 얼마면 되겠나?
나왔어요? 틀렸어요. 어우, 근데 여기 왜 갑자기 또 밑으로 가냐? 이 곱하기 x인데? 네. 또 용감하게. 그렇지. 훌륭해요. 한 문제만 푸는 거 아니고 밑에 것까지 쭉쭉쭉 푸는 거야. 그래요. 근데 여기 밑에 2가 하나 있었네. 2가 하나 있으니까 일단 2도 일단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3도 짝이름 외기름이니까 짝 좀 찾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일일이까지는 아니고 몇 개 안 되는데. 레알 몇 개 안 됨. 여기 이거 아니라 3에 6이랑 8이랑 짝수면 다 돼요. 짝수면 다 되니까 짝수만 만들어주면 돼. 그럼 루트 봤을 때그 지수까지 다 사라지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4의 4승인데 루트가 씌워져 있다. 그러면 여기 나올 때는 제곱만 없어지게 되니까 4의 제곱으로 나오게 돼. 그냥 첫 번째 거 했니? 해님. 해님은 쨍쨍. 이 147이라는 건 3 곱하기 7의 제곱이지. 그렇지? 근데 밑에 2가 있는 상태지. 거기다 곱하기 x를 할 거잖아. 요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인 녀석만 남겨주고 싶으면, 그치? 일단 2를 해가지고 요걸 없애주고, 그 다음에 또 3도 하나 곱해줘야지. 여기 지금 뭐 지수가 홀수잖아. 3의 1승이라서 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2만 곱하는 게 아니라 3도 같이 곱해줘야 돼. 그렇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네 문제 거의 다 푸셨습니까? 일단 38번은 다 풀었님. 38번 얼마? 그래요. 자, 38번을 잠깐 같이 볼까요? 38번 보면 그거 소인수분해를 해봤지? 소인수분해는 2분의 147 곱하기 x 이렇게 하는 건데, 이 147을 소인수분해하니까 뭐가 나오더니요? 2분의 3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요거 소인수분해가 잘못됐다면 그건 좀 힘들어.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소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자, 거기다가 x를 곱해서 뭐만 남겨주고 싶은 거냐면 모든 것이 다 짝수가 나오기를 바래요. 지수가 짝수가 나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얘는 됐어. 이미 짝수야. 7의 제곱이니까 짝수니까 됐고, 얘는 하나 필요하겠어. 3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x에는 일단 3이 하나 곱해줘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모에 2가 있잖아.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분모에 있는 녀석도 2라고 이렇게 하나 좀 곱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밑에 분모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x가 2분의 3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요 안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요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 루트와 제곱이 없어질 때 그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제곱만 사라지고 2분의 3 곱하기 7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루트 안에서 나올 때 이거 전체 묶어서 제곱으로 해가지고 제곱이랑 루트랑 없어지면서 나오잖아. 그래서 2분의 21이라는 값이 나올 건데,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 맞지가 않아요. 왜? 분수가 됐잖아.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아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사실 뭐 그냥 이 루트만 없애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2분의 3을 곱해도 되긴 된다는 거 알아두고, 자, 그러면 3까지 곱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2를 어떻게 없애줄 거냐? 아예 그냥 분자 쪽에서 2를 곱해주자는 거지. 2를 곱해줘 버리면 얘랑 약분되면서 사라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x가 6을 곱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6을 곱해주게 되면 루트 안에가 어떻게 바뀌느냐? 2랑 없어지고 3은 2개, 7도 2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6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루트를 없애게 되면
얘를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루트 3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얘랑 없앨 때 요게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생각해주면 되잖아. 플러스지. 21이니까 그대로 21이라고 나온다. 이러면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6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분의 3이라고 트라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여기 문제의 조건에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부분만 없으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값이 되긴 하죠.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기만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39번은 답 뭐가 나오나요? 그렇지. 2번입니다. 아마 웬만큼 다들 풀어보셨을 것 같아요. 39번 정도는. 39번 2번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39번 안에 루트 안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4승 곱하기 A 이렇게 써있죠. 아까 얘기할 때 이게 반드시 2가 될 필요는 없고 짝수가 되면 된다 그랬어. 지수가 짝수가 되면 되니까 이미 2랑 5는 되어 있는 상태야. 되어 있는 상태고 3만 홀수인 상태니까 A가 A의 3이 되면 딱 될 것이고 그게 지금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값이지. 그러니까 보기 1번에 3번은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 2번에 A가 9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9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곱하기 9가 된다는 거는 3의 제곱을 더 곱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3이 5개가 되지. 5개가 되면서 홀수개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루트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답은 2번을 골라주면 되는 것이고 12는 어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A가 12라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3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짝수가 되고 2는 원래 짝수였지만 짝수개를 더하니까 계속 짝수라서 된다 이거야. 그래서 3번도 가능한 것이고 4번, 5번도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 40번. 40번 어떠함? 일단 n은 10 이상 150 미만이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루트 60 곱하기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의 범위가 제약되어 있고 아이고 갑자기 500이나 했어. 미안해요. 150이죠. 150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루트 60 곱하기 n. 자, 그러면 60이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n이 여기다 이제 곱하기 n을 해줄 건데 n이라는 녀석이 가져야 될 덕목 무엇이냐? 2는 됐어. 이미 웬만큼 있어. 짝수계만큼 있으니까 됐고 3이랑 5가 일단 하나씩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는 15가 됩니다. 3 곱하기 5니까 3 곱하기 5 15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범위가 10부터 150 사이라 그랬잖아.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곱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곱해주는 값에 가져야 될 조건도 뭐냐면 지수가 반드시 전부 다 짝수여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가 15하고 그래 그럼 15의 배수인가? 그러면서 30을 넣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는 30은 15 곱하기 2잖아. 그래서 15까지는 좋았는데 2가 하나 들어가면서 2가 지수가 홀수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30은 안 돼. 배수를 찾는 게 아니고 15에다가 15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거야. 2를 곱해주되 아예 그냥 짝수계를 더해버리면 원래 짝수계였으니까 요걸 해치지 않는 한에서 되는 거잖아. 그래서 15 곱하기 2의 제곱하면 값은 얼마니? 60이 될 것이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도가 더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요런 걸로 가는 걸로 봐서 그러면은 야 15하고 2 다음으로 작은 소수인 3의 제곱을 곱해주면 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5 곱하기 9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135가 나와. 요거 계산해보면 135가 나오죠. 요거는 요 범위에 속해 있으니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15 그리고 60, 135 세 개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5의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값인데 그거는 이미 150을 한참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라고 해서 답은 3개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감 좀 잡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루트 바깥으로 나오는지. 짝수, 지수가 짝수면 돼요. 자, 41번은 41번 푼 사람. 그래. 41번. 더 없삼? 그래요.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4번이에요. 답이 4번인데 왜 4번인지 한번 보고 갈게요. 요 정도 문제 풀 정도 되면 그래요. 중3에 올라갈 준비가 다 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41번. 진공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킬 때 처음 높이를 hm라고 하면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 v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v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h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거 2학년 때 과학에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니? E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던 거. 그거하고 mgh 위치 에너지가 mgh잖아. 그거랑 같다라고 놓고 V에 대해서 풀면 요 공식이 나오거든. 근데 뭐 그거는 알 필요 없고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요것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나연, 어떻게 풀었니? 그대가 푼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얘가 2하고 9.8을 곱해보면 19.6이 나오거든? 19.6이 나오는데 그거를 소인수분해하기가 너무 나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까지 계산하면 그냥 19.6 곱하기 h인데 여기서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이때까지는 요게 자연수인 것만 봤는데 갑자기 소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당황을 하더라는 것이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를 이 친구 말 맞다나 196으로 해주고 곱하기 10분의 h라고 해주면 196을 드디어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꼴이 되더라 라는 거죠. 요게 이제 그냥 조금만 한 바퀴가 아니라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자연수가 아니라 소인수분해를 못했던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수로 만들어주자는 거지. 만들어주면 196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됩니다.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196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2 하면 98, 또 2 하면 49. 49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인데 아마도 7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안에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h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요게 루트 바깥으로 나오려면 최소 h가 가능한 것은 10부터야. 그치? 요 밑에 있는 10, 요것만 없애주면 되잖아. 10부터 가능하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h가 두 자리의 자연수 h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h가 아까 10이 가능했다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아. n이 15가 가능하다는 걸 찾은 거고 여기는 h가 최소 10부터 가능하다는 걸 찾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가능한 거는 10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가능한 건 10 곱하기 3의 제곱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옆에 하고 가는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작은 거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는 2의 제곱까지 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은 3의 제곱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커지는데 이 중에서 두 자릿수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요게 되겠네요. 90. 요거는 40, 요건 10이니까 답은 4번 9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냥 이 19.6에서 좌절하지 말고 196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때? 이 유형은 좀 알겠님? 소인수분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음 유형 11번 쪽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합시다. 42번은 약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왜? 45만 그냥 소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45 소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오나요? 다 풀었니? 4개? 답을 맞춰보도록 하죠. 틀림. 2개 틀림. 너무 크게 얘기했나? 미안해.
자, 42번. 45는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근데 x로 곱하니 나누니 x로 나누죠. 그렇죠? 거기 써 있는 걸 잘 보면 x로 나누는 거니까 루트 안에 3의 제곱 곱하기 5 그리고 나누기 x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짝수를 지수로 가지는 녀석만 남기려면 x의 값은 뭐면 될까요? 주형? 여기서 이렇게 돼서 x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그렇죠. x에 5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43번 얘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돼요. 다 맞음. 자, 43번 루트 a분의 72 하는 녀석 72를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했더니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해보았니? 72라는 녀석 그랬더니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지. 자, 그러면 A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2 하나 정도는 가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야지 이제 짝수인 애들만 남을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A는 2를 하나 가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저런 식으로 가는 거야. 2 곱하기 2의 제곱 아니면 2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한없이 커질 수는 없고 A 부분에 분모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자가 갖고 있는 한에서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어차피 끽 해봐야 이 정도가 끝인 거야. 이 정도 끝이고 이 중에서 두 자릿수라고 하는 거는 얘는 2, 얘는 계산해보면 8, 한 자릿수지. 얘는 18이 돼서 18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2가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12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왜 18이 되는지 3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유 미안해요. 자, 저도 이렇게 좀 넓게 딱 받침도 되고 그런 거 이렇게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칠판을 갖고 싶어요. 언젠가 곧 바꾸게 될 것이야. 자, 다음 44번. 넓이가 x분의 216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다. 이 색종이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뭔가 이렇게 말을 잔뜩 써놨지만 결국은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거야. 그 문구를 읽고 x분의 216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x값 그거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또 이제 216을 신나게 소인수분해를 해봅니다. 아, 이런 거 약간 세제곱값도 조금 외우고 있으면 좋긴 해. 5의 세제곱은 얼마니? 5의 세제곱 125. 6의 세제곱은 얼마니? 그래. 적어도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좋아요. 7의 세제곱은 49 곱하기 7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 계산해가면서 쓰면 되고 6의 세제곱 216 정도는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다.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6의 세제곱분의 나누기 x 이런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 하나만 없애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x는 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눈이 많이 와. 자, 45번. 어렵진 않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 그러면 45번 풀었겠죠? 얼마나 안 나요? 어렵진 않지 그랬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 아직 안 풀었어. 뭐지? 훌륭해. 이거지? 그래. 훌륭해. 이거를 알려줘. 응?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 손가락 표시하니까 말로 안 해? 그래요.
자, 루트 a분의 108과 그 다음에 루트 12a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것이니,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했으니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자,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각각 108과 12라는 녀석을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아까는 그렇게 부어가지고 그러더니 이번엔 또 소인수분해가지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러네. 자, 얘 소인수분해 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36 곱하기 3이지. 얘는 36 곱하기 3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맞나? 맞나? 맞네. 4 곱하기 27이니까.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고, 얘는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모든 소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함으로 정도의 문구를 써줄 수 있다는 거지. 되어야 함으로 a가 가져야 될 최소의 조건은 3을 하나 줄여주는 거.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하나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기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 a가 3이 되면. 그 과정을 약간 말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써주고 a는 3이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 그대가 이제 풀이 과정을 물어봤으니, 그러면 근호 안에, 요거를 이제 근호라고 불러요. 근호 안의 소인수가 모두 짝수인 지수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지수로 구성되어야 함으로 정도까지만 써주면 풀이 과정 다 쓴 거야. 그래요.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저 정도 해주면 답은 3이 되는 거죠. 되겠죠? 왜 3인지. 자, 좋아요. 지금 이제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더하기 빼기만 하고 이제 집에 가자고. 아마도 오늘은 10페이지까지만 할 수 있겠군요. 자, 46번부터 53번까지 하고 이 눈보라를 뚫고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와, 어닝 설치했구나 저기. 이제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자주 사 먹을 수 있겠어요. 사실 마담 봉주루 빵집도 되게 맛있지 않냐? 별로야? 안 먹어봤어? 그 크루아상밖에 없는 거기 사실 주력이 크루아상인 것 같아. 자, 46번부터 49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오히려 더하기 빼기가 더 쉬울걸? 곱하기 나누기보다. 적어도 소인수분해는 안 해도 되잖아. 안녕? 일찍 왔네. 야, 안 춥니? 그래. 추울 때는 이걸로 이렇게 짱 켜주면 조금 따뜻해질 거야. 시간이 조금 걸려. 네, 쌤. 46번 5번이요? 5번이요?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도로가 걱정이네. 차 놓고 걸어 올라가야지. 저는 집이 저기 대신중학교 후문 쪽에 있는 그 강정코하로에 살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런 거 녹화해도 되는 거니? 어쨌든 살고 웬만큼 쉬운 문제니까 다 풀었을 것이고, 47번은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 되죠. 그렇죠. 넣어본 결과 아마도 4번을 넣는 순간 27 더하기 51이라고 하면 78인데 78은 뭐 제곱으로 표현되는 수가 없잖아. 따라서 4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8번 정도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보면 48번 루트 50 플러스 n, 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보다 큰 거 중에서 완전 제곱이 되는 제일 가까운 녀석이 뭐가 있죠? somebody 답변 좀. 제일 가까워. 그래요. 64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8의 제곱 64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n은 14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 64일 때. 그럼 88이 64고 그 다음 99, 81이죠. 81이 되려면 n은 31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래? 100 이하의 자연수 n. n이 값이 100 이하인 것까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100, 그 다음에 121, 그 다음에 144. 아마 요 정도까지 하면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n은 10, n은 71. 근데 이거 숫자를 다 구해야 되는 건가? n은 90, 94.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 개수만 물어봤네. 개수만 물었으니까 한, 둘, 서이, 너희, 다섯 해서 5개. 이렇게 별이 5개 해주면 되는 거죠. 반응이 시원찮아. 자, 49번은요. B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어렵지 않죠? 뭐 이거 제일 근처에 115보다 큰 거 중에서 완전 제곱이 되는 그런 숫자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115보다 큰 거 요거지. 121. 그렇죠? 121이기 때문에 A 값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가 6에 들어가면 B는 121이 뭐의 제곱이니까 11의 제곱이니까 B는 1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7이 되겠죠. 49번에 17이 답입니다. 이 친구 뭔가 갑자기 숫자가 너무 커졌는데? 왜냐하면 B가 그 안에 있는 121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루트 121의 값을 B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50번부터 5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풀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맞아요. 좋아, 잘하고 있어. 한 문제 남았구나. 이거 18 아니에요. A가 6이라고. 왜? 121이 되면 되잖아. 자, 점점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죠? 여러분, 하루에 2타임씩 수업을 듣는 이 용자가 한 분 계세요. 저와 함께 연달아서 2타임을 듣고 계시죠. 예비 중2반도 듣고 예비 중3반도 듣고. 야, 나는 강의하는데도 힘든데 앉아서 듣는 것도 꽤 힘들 것 같아. 50번은 뭐니? 지윤. 문제를 잘 읽으세요. 값이 맞는 건지 아닌 것인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읽으세요. 또 이제 1번 넣고 오 된다 와우 그러면서 1번 딱 찍고 넘어간 듯한 느낌이 마구마구 느껴져요.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마 50번은 별로 풀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치? 어이? 마이너스 24. 뭔가 독특한 수가 나왔는데. 가장 큰 수가 A고 가장 작은 수가 B야. 그래. 제일 밑에 거는 같이 푸는 게 좋겠지. 자, 50번은 아마 다 풀었을 거야. 그치? 50번은 다 풀었을 거니까 패스하고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이고. 자, 5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봤니? 51번, 52번 해서. 자, 51번.
루트 50-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50에서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제곱수는 49지. 49니까 그때 49라고 하는 건 7의 제곱이잖아. 그렇게 되면 7이 가능하고 6도 가능하고 5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겠군. 그 값이 A가 얘는 1일 때 얘는 14일 때 왜? 6의 제곱이 36이니까 50 빼기 14 해야 36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A 값은 바뀌겠지만 7 이하가 되는 이렇게 해서 이쪽 버리고 7 이하가 되는 모든 자연수는 다 되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자연수 A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50에서 제일 가까운 게 7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아는 순간 그냥 7개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1부터 7까지. 요게 나중에 가면 무슨 유형으로 되냐면 요런 식으로 해놓고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의 개수가 요거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마구마구 물어보거든. 그런 거 할 때도 여기서 제일 가까운 녀석이 뭐의 제곱인지만 봐서 그거 숫자만큼 개수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52번 루트 30-x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 중 가장 큰 수를 a,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할 때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루트 30-x인데 자, 요걸 보는 순간 드는 생각 30보다 작은 거 중에 완전 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더라? 25가 제일 가깝네. 그치? 25가 되기 위해서는 x가 5일 때 아마도 요 식 자체는 25가 돼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x가 30이 되면 어떻게 되니? x가 30이 되면 그러면 30 빼기 30이 되면서 0이 되지. 루트 0은 얼마야? 0. 그치. 0을 제곱하면 0이니까. 그래? 그러면 이때가 루트 안에 25니까 5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30보다 커지면 무슨 일이 생겨? 30보다 커지면 x가 30보다 커지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돼버리잖아. 아까 루트 안에 음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업 제일 첫 부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건 30까지만 가능하고 30보다 더 큰 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x가 30일 때, x가 5일 때가 문제에 원하는 조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얘가 a, 얘가 b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묻는 건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5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는 마지막 문제가 되었나? 28? 아니에요. 값이 근데 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b의 넓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니에요. 찍지 마세요. 어디 28이라고 썼다고 26이라고 찍고 있어. 일단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좀 파악이 되니? 그림을 그릴 동안 한번 문제를 한번 잘 읽으면서 파악을 해봐. 그림을 그릴 동안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군. 사각형만 그리면 되는 건데. A, B, C 다 그렸어요. 대담한 필치로 그림을 그렸죠. 자, 오른쪽 그림은 하나의 직사각형을 이거 전체는 직사각형이란 얘기야. 직사각형인데 얘를 두 개의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이구나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 얘는 당연히 정사각형이 아니겠지. 생긴 모양부터 직사각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B는 직사각형인데 두 정사각형 A하고 C의 넓이가 각각 얼마냐? 얘가 5분의 18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의 넓이는 얼마래요? 14-x래요. A의 넓이는 14-x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A하고 C는 둘 다. 자,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일 때 직사각형 B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뭐 어쩌라는 말이냐 이게. 자, 넓이를 줬어. 그치? 그러면 A라는 녀석에 여기에 변의 길이가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A라고 한번 더 보면 요만큼도 A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B라고 했으면 여기도 B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제곱이 5분의 18x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요변 곱하기 요변 한 개 넓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정사각형들의 변의 길이가 모두 다 자연수래. 그런 얘기도 있어. 거기 보면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A라는 녀석이 루트 5분의 18x가 되는데 이 A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x값을 구해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그 문제를 괜히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렵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 그럼 5분의 18x 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더니 옆에도 하나가 더 있지. 옆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b제곱이 14-x가 되는 거니까 결국 b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14-x가 될 터인데 요거 값도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라는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14보다 작은 거 중에서 완전 제곱이 되는 건 몇 개 없어. 몇 개 없으니까 요걸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소인수 분해하는 거 접근해도 되고, 어차피 하고 나서 다른 쪽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14보다 작은 녀석 중에 완전 제곱이 되는 게 9라든지 아니면 4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 9가 되려면 x값이 5일 것이고 4가 되려면 x값이 10이 될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쪽에 가서 소인수 분해를 해봅니다. 어떻게? 5분의 2의 2 곱하기 3의 제곱이네.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소인수 분해를 해주고 옆에 x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얘가 필요한 것은 2도 하나 필요하고 5도 하나 필요하겠네. 그래서 x는 2 곱하기 5에서 10.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니까 x는 10이면 되네 라고 해서 확실히 x는 그럼 10이야 라고 결정을 해줍니다. x는 10이라는 거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거는 요 넓이야. 요 넓이기 때문에 a하고 b 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a라는 녀석이 요 루트 5분의 18 곱하기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걔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안에 36이 나와. 왜? 여기다가 10 곱하면 5 없어지고 2가 남아서 18 곱하기 2에서 루트 36이 되거든. 그러니까 a의 값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6의 제곱이 36이니까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비슷하게 여기서 x가 10이 들어가면 얘는 루트 4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그럼 b는 2구나. 얘는 2고요. 얘는 6이에요. 라고 해주면 여기도 2가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6이었지만 뭐 어쨌든 여기 b 길이만 알면 되겠네. b의 길이 2라고 해서 여기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4. 답은 8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문제에 뭐 이렇게 말로 열심히 줘놨지만 결국은 배웠던 것 중에 두 가지 한꺼번에 그냥 조합해서 쓰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것인데, 자, 숙제를 하나 내주고 쌤 도대체 숙제 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숙제를 열심히 풀어오세요. 열심히 풀어오시면 다음 수업 시간에 요거를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면 채점을 해드립니다. 채점 해드리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언제 질문하나요? 요게 보면은 그때 첫 시간에 얘기할 때 1, 2, 3단원이 루트와 관계된 단원이고 4, 5단원이 인수분해고 6단원부터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묶었잖아. 3개로 묶었잖아. 요 묶음 하나가 끝날 때마다 숙제 문제 중에서 질문 받는 세션을 1시간씩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해가지고 제곱근 파트는 한 달은 남았죠? 한 달은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느냐? 오늘 이제 나간 거, 와우, 되게 조금 나갔네? 눈물 나는데요. 자, 116번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도 찾아서 쓰면 되는데 풀 문제가 없네. 진도를 엄청나게 조금 나갔나 봐요, 우리. 자, 그래서 116번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아마도 그대들 과학 시간에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과학 수업 시간은 아니? 그래요. 거기 스톱을 한번 눌러주려무나.